안녕하세요.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알려드리는 건강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커피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저는 한 잔에서 두 잔을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저처럼 드시거나 그 이상으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커피 드시고 계신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믹스커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하시고요. 먼저 커피 원두에 있는 좋은 성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 경계를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었는데요.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성분. 커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암,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필수 영양소. 커피에는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망간, 칼륨, 마그네슘, 니아신 등의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당뇨병 예방. 여러 연구들이 커피 섭취가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커피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당뇨병과 관련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커피 원두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원두 그대로 드시지 않고 대부분 첨가물을 첨가해서 먹거나 새로운 가공 기법으로 만든 다양한 커피들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커피 고유의 성분들이 변화하거나 우리 몸에서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추출 방법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커피 원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커피콩을 가열해서 볶은 다음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루에 압을 가해서 커피액을 추출하거나 물에 불려내려 마시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커피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보통 크레마라고 합니다. 크레마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크레마의 식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도 매우 고소합니다. 크레마의 성분은 카페스톨과 카라골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커피콩 중량의 0.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카페스톨과 카라골은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커피 한 잔의 카페스톨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1% 높일 정도로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2007년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누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카페스톨과 카와골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고 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섭취하면 카페스톨은 당뇨를 개선시키고 우리 몸의 회복을 도와준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간 수치를 높이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녹내장도 유발한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으니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섭취할 때는 이 카페스톨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실 때 카페스톨과 카락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가정용 캡슐 머신에 사용되는 금속 필터로는 카페스톨이 거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여가지 종이에 부어서 마시는 드립커피 그리고 세라믹 필터를 통해서 오랫동안 추출하는 더치커피 그리고 동결 건조 과정에서 카페스톨과 카라골이 제거되는 인스턴트 커피 이런 커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나 가정용 캡슐 머신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량을 드신다면 오히려 당뇨를 개선하거나 우리 몸의 회복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내용을 인지하셔서 과하게 드시지 않거나 먹는 횟수를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의 한 논문에서는 커피 소비량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전체 사망률에 대해서 추출 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노르웨이 성인 20세부터 79세까지 5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커피를 아예 안 먹는 그룹과 종이 필터를 사용한 그룹,
그리고 오로지 에스프레소만 먹는 그룹이, 커피를 하루 9잔 이상 마셨을 때 에스프레소를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9% 정도 증가했다고 논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에스프레소 방식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상 이점이 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카페스테롤이 좀 덜한 방식의 드립커피를 드시고, 보통의 건강한 성인들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건강상 이점을 위해서라도 크레마의 카페스테롤을 줄여 더 건강하게 드시면 좋겠죠? 이상 추출 방법에 따른 몸의 영향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커피의 온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커피와 따뜻한 커피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계절에 따라 다르시겠죠? 겨울에 많이 드시는 따뜻한 커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따뜻한 커피를 구입하시면 따뜻한 커피가 아니라 뜨거운 커피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호로록 드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뚝배기 음식이 그렇습니다. 뚝배기 음식처럼 뜨거운 음식은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국제암연구소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EA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식도암의 유병률이 8배 높아집니다. 또한 60도와 65도 사이의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식도암의 유병률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상피세포나 식도의 점막에 손상이 되고 염증과 자극 그리고 손상으로 인해서 변이가 생기면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커피가 손에 있다면 2분에서 3분 동안 충분히 커피를 식히고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침 커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커피 언제 드시나요?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거나 아침 대용으로 커피를 많이들 마십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은 혈당을 높이게 합니다. 2008년에 발표된 미국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 카페인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에 대한 논문을 보면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 발표된 Caffeine Can Decrease Insulin Sensitivity in Humans이라는 논문에서는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카페인을 섭취한 후 혈당 반응이 더욱 둔화되었으며 이는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논문을 통해 커피의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혈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추가해서 영국의 베스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기상할 때 수면의 질과 커피를 섭취하는 게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21살 이상의 건강한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8시간 이상 잠을 푹 잔 사람과 1시간마다 깨워서 5분간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8시간 취침하게 하였습니다. 두 그룹의 커피를 마시게 하고 혈당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못 잔 사람의 혈당이 높아졌습니다. 비교해보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안 마신 것보다 혈당이 20% 이상 높아지고 인슐린 수치도 15% 이상 높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침에 잠을 잘 못 잔 상태에서 일어나면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졸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선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 높은 코티졸과 함께 카페인이 섞이면서 혈당을 더 높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기상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고 코티졸의 수치가 내려오는 기상 후 2시간이 지나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커피의 효능과 당뇨나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커피를 드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공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최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알려드리는 건강 한 그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